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음. 이게 이제 일본에서 네. 봄이나 뭐 여름, 뭐 음. 상반기 안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더 국민들의 걱정, 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 수산물 막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제 그 우리 주변 바다가 핵과 방사능의 그 아주 저 오염 처리장 뭐 이렇게 되게 생겼는데 네, 오염수가 흘러오니까. 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 또 핵어뢰로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는 기술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기술 같지는 않지만 네. 한쪽에서는 오염수 방류한다고 지랄을 하더니 또 한쪽에서는 뭐 핵 방사능 해일을 일으킨다고 연병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 물로 이게 안 되면은 바다 위 공중에서 또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터뜨려 가지고 이번에는 또 뭐 이런 것들 이래 터져 문제고 저래 터져 문제고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 막으면 저쪽이 흘러나오고 아니 무슨 뭐 저기 우리나라 동해가 무슨 방사능 핵 폐기장입니까 아이고. 여가? 그러면 안 어? 되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뭐 IAEA 그 4차 이제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예. 모니터링 뭐 이게 뭐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면에서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수치 자체가 주관적인 의도에서 나오는 수치예요. 그래요? 예. 과학적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수치만큼 이게 저기 요술방맹이가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인데 네. 그 미국에서 사형 선고가 살인죄로 기소돼서 살인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 받는 비율이 백인이 높으냐 흑인이 높으냐 이걸 연구했더니 백인이 높네. 그래요? 비율이. 오. 그런데 이거는 가해자가 백인이 높은 거지 피해자를 중심으로 바꿔보니까 그 백인이 누구를 살해했냐 흑인을 살해한 살인범이냐 네. 같은 백인을 살해했냐 또 흑인도 그 저기 백인을 살해했냐 같은 흑인을 살해했냐 네. 이렇게 피해자 기준으로 바꿔보니까 정반대 결론이 나오네. 그것도- 흑인이 백인을 살해했을 때는 거의 다 사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백인이 흑인을 어. 이게 살해하고 가해했을 때는 그게 좀 낮다는 비율이 낮다고 사형 그렇죠. 비율이. 그런가 하면 백인이 백인을 살해했을 땐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면은 숫자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가해자를 중심으로 놓으면은 네. 또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라는 건 말이요. 예. 어떻게 선택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이건 결국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예. 이번에 이 방사능과 관계된 물질은 30개가 넘어요. 그렇죠. 뭐 중수소도 예. 있고 세슘도 있고 네, 삼중수소 뭐 이런 별게 것도 다 있고. 있거든요. 네. 삼중수소가 뭔지 아세요? 뭔가 삼중으로 된 수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수소 원자에 중성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걔가 거길 왜 들어갔는지 나도 몰라. 하여간 들어가더라고. 예. 그 중수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그 냉각제로 많이 쓰이고 중화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한번 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큰 사고로 났다고. 그런데 과학기술부 장관이 그때 과천에서 네. 국무회의 참석차 남태령을 넘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이게 대통령이 물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과장을 불렀어.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중수소가 좀 나간 겁니다. 그래 중수소가 뭐야? 그러니까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네. 지가 뭐 이공계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걔가 거길 중성자가 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술 물리 화학적으로 이러다가 이제 못 알아들어 열 받아가지고 됐어 임마. 그래가지고 저기 그냥 갔어 국무회의에. 예. 그 국무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거 대통령이 자세히 물어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네. 야 아까 그 과장 그 전화 연결해 바꿔 그랬는데 이미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 그 시절에는. 예.
야 빨리 잡아와. 빨리 여기 내가 통화해야 지금 국무회의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직원이 과천 시내 식당으로 다 출동해가지고 그 직원 찾는다고 그러고 과기부 장관은 내 회의 끝나고 돌아만 가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과장놈에다가 지가 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일화까지. 그러니까 이게 중수소 얘기가 나오고 뭐 세슘 얘기가 나오고 어려워요. 이러면은 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해석하느냐 그 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아예 의미를 이해가 안 되는 부여하느냐. 거 아니요. 아예 이해가 어떤 기관이야.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저기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방역 봉쇄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냐?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각자 취사 선택하는 데이터 다 달라. 다 달라. 거기에다가 저기 나중에 코로나로 숨진 뭐 치명률이라든가 사망자 숫자 뭐 관이 막 쌓여 있고 이런 거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코로나로 죽었냐? 유럽의 경우에 네. 가혹한 분리, 봉쇄, 격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노인들은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더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저기 오히려 고립된 가운데서 저소득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네. 평균 연령이 83세였어요. 그러면 83세 이상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 사망자 수에 포함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결과가 정반대 달라지는 결과가 그러네요. 나온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망자 숫자를 다시 재검증을 해봤다고. 네. 그래가지고 다 뺐다고. 이게 코로나가 폐질환을 일으켰는데 그 폐질환이 사인이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 오랜 격리에 지쳐서 폐질환이 생긴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코로나 사망자는 원래 발표된 수치의 13%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게 네. 선택된 과학이고 내가 오늘 과학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따라 과학 얘기를. 근데 그 네이처지에 발표된 과학 논문들 있잖아요. 네. 이게 그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정립하면은 재현 가능성이 그 과학적 성과의 핵심입니다. 다시 그대로 똑같은 되는지. 조건에서 네. 그 실험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제시한 대로. 근데 네이처지에 그 발표된 논문의 70%가 재현 불가능한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중에서도 저기 생명공학 네. 특히 이런 어떤 분야에서 재현 불가능성이 85%가 넘어요. 뭡니까? 이래서 이게? 2005년에 네. 재현의 위기라 그래서 그 저기 서구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여태까지 네이처지에 실리는 논문이 권위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 저기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특이한 발견이어야 일단은 이 논문 통과가 잘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방식의 실험을 했다는데 측정 도구나 그 저기 실험 조건 설정이 재현 안 되는 걸 갖다가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이뤄내니까 실린 논문의 75%가 믿을 수 없다. 예. 재현 불가능하다. 이걸 재현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재현의 위기. 그래서 일군의 과학자들이 네. 이렇게 중요하고 새롭고 특이한 것이 논문이 되는 것은 과학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건 편집자들이 좋아하고 흥행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조회수, 술책인데 예, 잡지 말리 팔리고. 그래서 언시그니피컨트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학 운동을 벌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에 다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발견이라 하더라도 네. 검증이 과학적 원칙에 충실하고 또 그럼으로써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더라도 네. 그런 어떤 성실한 접근이 더 과학적인 것이다. 이래서 언시그니피컨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저기 검증해 주는 거. 네. 이게 과학인데 왜 시그니피컨트 그것만. 발음이 왜 이래 그런데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근데 이게 프레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하. 주관적으로 내가 가설을 세워놓고 예.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남들이 재현할 수 없는 특이한 어떤 측정 방법을 지가 독창적으로 발명했다고 해서 해보니까 이거는 실험한 그놈도 재현을 못해.
문제가 이렇게 있네요. 돼가지고 이 데이터의 주관적 오류, 네. 여전히 객관적인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 이게 이제 뉴턴과 데카르트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더라. 네. 그 객관성이라는 말도 주관적인 해석이다. 어. 이러는 과학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요. 예.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객관적 기준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왜 나왔는지를. 객관적 기준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네이처지에 실리는 너절너절한 논문들 네. 거기 한번 실려서 SCC 뭐 SCI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거기서 저기 뭐야 경력 쌓아가지고 교수 임용도 받고 네. 연구원 채용되는 이 세계 이거 다 이거 허위고 기만이라는 거야 이게. 어. 하물며 네. 하물며 이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불투명하게 또 지금. 처리되고 자의적인 주관적 맥락에서 일단 설정해 놓은 네. 이런 어떤 그 저기 기준이 객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네. 어떤 특정 기관이 독점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 IAEA가 마치 진짜 막강한 권위를 갖고 권력을 네. 갖고 권한을 갖고 딱 네. 결정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국제적 협력을 그 요구하는 네. 일종의 어떤 그 집단지성과 어떤 그 저기 수구위와 공론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후쿠시마 문제인데 일방적이에요. 지금 뭐 당장 일방적이에요. 상반기에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 오염수를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네. 민주당의 국방위원회는 김병주 의원이 예. 우리 해군 장병들이 뭐 방사능 그 오염된 물 그 바다에서는 바닷물을 이렇게 이렇게 염분을 제거해서 사용하나 봐요. 네. 그런 물 쓰라는 얘기냐. 해군 함정에는 방사능 검출기가 없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게 되니까 예. 그게 뭐 핵종을 제거해서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그것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4명인가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건데 네, 후쿠시마에. 오늘 갔습니다. 근데 도쿄 전략하고 면담을 못 한다면서요. 예, 안 만나준다고. 아니 안 만나주는 이유가 뭐야? 전 세계에 다 오픈하고 네,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그런데 되는. 다 차단이에요. 우리 과학자가 이 검증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지금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본의 심기 거슬릴까봐 일본의 이러지도 심기.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네. 있는데 네. 지금 지지율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로 회담의 불만, 외교의 그림자. 이런 제목 기사가 나왔는데 멋있어 제목이. 제목이 멋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의 야당과 진보 성향 언론에서 빈선 외교 등의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 어쨌든 이 강제동원 문제 이걸 해결책을 결단한 게 안보와 경제 위기 대응을 우선시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한국 야당 또 일본과 관련해서 정권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이러다가 일본이 또 이렇게 얻어낸 걸 잃어버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이 느끼는 외교 완패의 상처를 앞으로 유의해야만 된다. 우리 걱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치면 안 된다. 이렇게 훈수를. 외교 완패의 상처를 유의해야 된다. 네. 외교 완패의 상처. 그럼 일본도 지금 우리가 완패했다는 걸 인정한 것 같기도 하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그 좀 중립적인 언론 아닙니까? 네, 사실상.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상케이는 더해요. 상케이는 그 사설에서 네. 저기 비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수 있다. 그런 사설이 나왔어. 사설까지 나왔어요. 너무 몰아붙이다가. 너무 몰아붙이다가. 그 박근혜 탄핵을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국은 저 대통령 탄핵시키는 나라인데. 그런데 전례가 비정상적으로 네.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결과는 초래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제 살살 다뤄야 된다. 이제 윤석열 일병 구하기인데.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 면제자니까 일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윤석열 면제자 구하기지. 네, 그렇네요. 와. 부동시로 예. 면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